만으로 76세가 됐고요. 축산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군대 마치자마자 삼성에 입사를 해서 용인자연농원,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양돈 사업 시작한 게 73년 5월이니까 49년째 되고 있네요. 뭐 양돈 1세대라고 그럴까? 그 중에서 제일 오래 남아있는 2년 후면은 50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68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오신 적이 있어요. 전국토가 다 초록색이잖아요. 참 부러우셨던가 봐. 그래서 삼성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한테 축산업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4명을 뽑았는데 저도 이제 들어갔고 삼성 내 축산 전공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초대 책임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양돈하고 인연이 됐고 일본에서 종돈을 4비행기를 실어 왔거든요. 그 2년 동안에 했던 돈사를 100동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네네. 그 당시는 돈사 허가도 없이도 막 짓고 뭐 분여 처리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지금하고는 영 많이 틀렸었죠. 용인에서 돼지 새끼가 나오자마자 그 이 회장님이 거세돈 한 마리씩을 다 그 동네에 나눠줘라. 그래서 거기가 보곡면, 유은리 뭐 그런 동네인데 거기가 전부 돼지 단지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 하다 은퇴하신 분도 키우고 이장도 키우고 하여튼 그 동네가 전국에 하여튼 최대 단지가 됐을 정도예요. 그분은요, 이 2달에 한 번씩 일본 가시면은 거기 동경 지점에서 딱 그 시간별로 선생님을 다 예약을 해놔서 몇 시에는 돼지 선생님, 그 다음엔 뭐 사자, 우에노 동물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직접 얘기 듣고 돼지 그 수입한 사이복구를 하는 농장도 이분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정하신 거예요. 또 이 이쿠마 씨라고 일본 그 최고의 전문가를 또 여기 고문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시키고 뭐 아주 철두철미하신 그런 분이었었죠. 근처에서 일했다는 게 참 행운이고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동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기여는 사람 양성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거기 출신들이 아까 얘기한 정영철 박사라든지 사람을 많이 키워냈어요. 그게 난 제일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 돌아가시자마자 싹 다 치워버렸거든요. 난 그게 굉장히 아쉽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세계 최대의 축산회사가 CP잖아요. 어쩌면 그게 제대로 했으면 그거 못지않은 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돈 이게 내 천직이다. 일찌감치 이제 진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 쪽에 미련이 별로 없어서 그 선진의 전신인 그 제일종 측에서 오퍼가 있어서 짐 싸서 이제 이천으로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꼭 10년을 있었어요. 못 오니 한 500주쯤 되고요. 가보니까 참 이 용인에서 하던 거하고는 너무 틀리더라고요. 출퇴근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내가 가서 규모도 늘리면서 더 고쳤죠. 82년도에 콜레라 백신이 무슨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20만 두가 죽었어요. 전국 돼지가 230만 두일 때 20만 두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제일용축 바로 건너편에 있는 농장까지도 다 걸려서 죽고 했는데 이 농장은 말짱했어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죠. 방역의 중요성은 뭐 그때나 이때나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꿈이 자기 농장 갖는 거잖아요. 내가 40전에 독립한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도 약해지고 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규모 있게 하는데 거의 없었고 나는 이제 시작할 때 왜 종돈했냐. 남들은 이게 뭐 수익성이 좋아서 한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은 반대거든요. 리스크는 많고 R&D 인력도 있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종자 들여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했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종돈으로 목표를 삼은 거죠. 돈 콜레라나 단독은 옛날부터 있던 거고 오제스키라는 게 대만에 온 종돈에 묻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인가
GPF라고 글로벌 피그팜이라고 일본의 최고로 잘하는 회사가 우리 종돈을 수입하겠다고 와서 다 선발해 놓았는데 수출 검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PRS가 나왔어요. 그 3년 전부터 벌써 수입돈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검역할 준비, 검역할 능력이 없었어요. 종돈에 바이러스가 묻어오는데 그게 검역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검역 뭐 이렇게 진단 시약 뭐 어쩌고 설비하기 전에 벌써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PRS 이후에 FMD, 지금은 ASF까지 계속 지금 질병 문제가 누적이 돼 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70년대는 피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좀 심했어요. 모자라면 값이 뛰고 또 뭐 조금 과잉 생산하면 또 폭락하고. 예를 들면은 78년에는 엄청나게 시세가 좋았다가 이게 좀 과잉이 되니까 79년도에는 연초하고 연말하고 돼지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밀릴 때는 저 마장동이라고 그 당시 도축장에 차에서 막 3일씩 막 계류를 하고 뭐 죽기도 하고 파동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76년쯤부터 이제 양돈연구회라는 게 생겨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계속 공부도 하고 정보, 그때는 이제 정보가 좀 어두울 때니까 정보 교환도 하고. 90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되고 관세 장벽이 점점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양돈 연구회 세미나도 6월 시대 뭐 생존 대책 뭐 이런 거로 전국 세미나도 하고 이천이나 여주에 있는 뜻맞는 사람들 13명이서 처음에 이제 이천 양돈 조합 했더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요. 일도 일조합이 원칙인데 너희가 무슨 뭐 조합을 하려고 하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출발했죠. 돈 모아서 산업은행 자금도 빌리고 해서 음성에다가 도드람 사료 공장을 지었어요. 그게 93년 3월 2일 날 첫 출고를 했습니다. 98년, 9년 그 당시에 돼지고기 품목 하나 가지고 3억 7천만 불 수출했어요, 일본에. 근데 이제 일본이 돼지 콜레라 접종을 하는 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일 수출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일본도 없애는데 우리도 같이 없애가지고 수출을 계속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 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뭐 이런 긴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집행위원장을 어느 신문사 사장이 맡았어요. 재원이 없으니까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료업체에 돈 좀 내라 하니까 대번에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무슨 신문사가 돈 내라고 압력을 넣냐 이렇게.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뭐 맡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돼지 콜레라 왜 이거 박멸해야 되는가. 일일이 내가 사료업체를 다 찾아다니고 나부터도 7,600만 원인가 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집행위원장 하면서 뭐 보수 하나도 없이 내 돈 써가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 갔더니 축산국장이 당신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런 거 하느냐.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수의사 국회의원이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2년 동안에 22억 7천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의 각 시군마다 하나씩 방역요원을, 그러니까 돼지 적은 시군에 하나, 홍성군이 제일 많았어요. 홍성군에 3명 농장 가서 체열해서 검사해서 이 항체가가 안 나오면 벌금을 매겼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 협조를 받은 거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제 일시에 이제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이게 방역요원들이 이게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거는 돼지 콜레라만 할 게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닭에선 뭐 소에선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게 방역본부가 되고 내가 이제 자동으로 상임이사가 됐어요. 지금 인원이 아마 1,3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관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산 쪽의 정책 최고 책임자가 축산국장인데 10년에 10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책도 결정하고 경기도청에서 나와서 마리수 세가 짓고 왜 늘렸냐, 왜 출하 안 하느냐 이거서부터 자금 지원이라든지 분뇨 처리 뭐 허가 검사 뭐 등등등 하여간 뭐 정책이 되게 지원이나 아니면 규제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문제예요. 종돈장의 양대축이 하나는 종자 개량이고 하나는 질병이고 한데 종자 개량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힘들고 피해도 많고 지금까지도 질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꾸 없던 질병이 새로 들어오는데 계속 종도는 수입을 하고 대책이 없어요. 그 뭐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수익성도 좋았고 당연히 일반인들이 이렇게 거부감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뭐 허가나 분뇨 처리나 뭐 이런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좋은 인력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증산보다는 규제해서 뭐 몰아내는 쪽으로 거리 제한도 두고 아무도 우군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양돈업계의 책임도 커요. 지역이나 사회에 기여를 좀 더 했어야 되고 2010년도, 11년도 그때 전국에 돼지를 300만도 파묻었거든요. FMD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때 공무원이나 군인이 죽었어요. 방역 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우군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에 남의 동네에 가서 농장 짓고 파리 날리고 그리고 또 농촌에 소득원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초기엔 컴퓨터나 이런 것도 사주고 요 근처에 광선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매년 뭐 이렇게 500만 원씩 후원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에 장학금도 주고 결정적인 거는 2005년도 금강산에 2번, 개성 쪽에 1번 종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도드람조합에서 매주 사료도 보내고 또 여기서 수의사가 3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사랑의 열매에다가 1억 기부를 하면서 탈북자 학교 지원해달라. 졸업생들 중에 추천받아서 대학생 후원을 하고 근데 그 고마운 게 장학금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 72% 감당을 하고 나머지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그리고 또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8억 몇천인가를 후원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요. 급한 게 많지만은 조직을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그래야 경쟁력도 생기고 발전도 되고 지금 양돈협회, 자조금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끼리 나중에 통폐합을 하거나 한 사업을 하고 덴마크 DS 조합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산 주체가 하나로 뭉쳐서 사육만 하는 게 아니라 종돈 문제, 사료 문제, 도축,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조금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까지 다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여러 조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는 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ASF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로 차단을 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재배치를 하면 좋겠다. 이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역 안에서 사료도, 사육도, 위탁사육도, 도축도 가능하면 권역별 안에서 해결하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위생 문제, 지금처럼 질병이 많고 약을 많이 써야 되고 손실이 많고 이래서는 이 생산성도 어렵고 돈 벌기도 힘들고 좋은 품질도 나오기 힘들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번식하고 비육을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이 생긴 그 목표가 그거거든요. 개인별로 하던 거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로 묶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디파업도 돌아가면서 농장을 비워서 생산성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생 문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많이 낳고 많이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고 이래가지고는 좋아지기 힘들어요. 그 세 가지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